자, 행복한 공부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8의 문제를 보십시오. 8의 문제를 보면은 거기에 주택법의 문제가 수록되어 있죠. 자, 8의 문제. 자, 1번. 최근에 만든 문제들이 이제 유행이 나올 수 있는데, 이 1번은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자료에 나와 있는 문제하고 비슷한 그런 문제죠. 그러니까 주택법의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폭 10m인 일반 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다라고 했는데 틀렸죠? 몇 메다 이상? 20m 이상. 자,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1단의 구역으로서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이죠. 틀렸고 전체는 몇 세대? 600세대 이상. 자, 이런 거를 보면서 여러분 공부를 한번 해 두십시오. 자, 우리가 이제 사업에 관한 법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공법은 너무 크게 설명해 준다 이할지 모르지 몰라도 합격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세요. 사업에 관한 법이 국도정조예요. 이것만 우리가 정리하면 공법 다 한 거예요. 사업에 관한 법이 국계법, 도시개발법, 정비법, 주택법이 있다는 거야. 그럼 국계법은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을 하는 거고, 개발법은 도시개발 사업하는 거고, 정비사업은 정비사업하는 거고, 주택법은 주택사업 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제 국계법에서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을 할 때는 도로공원 까는 사업이잖아. 맞죠? 이 사업을 할 때 사업 시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뭐라고 해서 그걸 내가 강의할 때 타분서 콩국수라고 했습니다. 다 같이 타분서 콩국수 시작. 자, 타인 토지의 출입 맞죠? 출입 등 그리고 분할 그리고 관련 서류의 무료 열람 무료 열람 맞죠? 무료 열람 그리고 이제 공시 송달 무슨 송달? 그리고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무슨 제한? 처분 제한. 그리고 이제 수용과 뭐라고? 사용. 이게 네 가지 법에 다 들어가잖아. 타분서 콩국수. 그럼 타인 토지의 출입 이거는 국계법에 들어가고 개발법, 정비법, 주택법, 심지어 공시법, 지적법에 들어가고 등기법에도 들어가고 중개사법에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거기에서 타인 토지 출입은 73이야 37이야 73 며칠? 7일 전에 통지하고 장애물 변경 제거는 3일 전에 자 73 이렇게 기억하고 그 다음에 분할은 사업시행지구가 너무 넓으면 쪼개고 너무 크면은 작으면 다시 뭉치고 결합시키고 맞죠? 그러면 우리가 개발법을 공부하고 정비법 공부할 때 도시개발구역이 너무 넓다 그러면 쪼개야 돼 분할 그리고 작다 그러면 결합을 해야 돼. 그럴 때 단위 규모가 얼마 이상? (1만) 제곱미터 이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건만 그게 왜 생각이 안 날까? 자, 정비구역에 분할과 결합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죠? 나오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에 분할과 결합 이거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분할과 결합할 때 그 규모는 얼마 이상? 10,000 제곱미터 이상이다. 얼마 이상? 1만 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우리가 이 전체적으로 보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것 등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두고 가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들도 볼 수가 있는데 자, 개발구역은 정비구역은 분할과 뭐라고? 결합. 그래도 결합을 할 때 그 범위는 얼마 이상?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된다. 얼마 이상이 돼야 된다고요? 1만 제곱미터 이상 하는 것을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자 주택법은
주택법은 어떻게? 주택법은 분할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공구를 나눌 수 있는 거잖아. 공구를 나눌 때 그 나누는 범위가 600세대 이상일 때는 각각 몇 세대마다 300세대마다 이렇게 공구를 뭐 할 수 있다. 나눌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형태들을 이해를 해 두시고 가면은 뭐 이해가 될 건데요. 자, 일단 개발구역과 정비구역은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할 때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나눌 때도 1만, 결합할 때도 1만 이상으로 하라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서류의 무료열람, 공시송달, 국공유지, 처분제한, 수용, 사용이죠. 이게 전부 다 나오니까 주택법은 아까 공구를 600세대 이상일 때 공구별로 각각 300세대 이상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 두시고 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유형들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란 주택 내부의 공간의 일부를 세대에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있는 것 하면 틀리고 없는 거라고 해야 되죠. 500세대의 국민주택이 아니고 300세대 미만이니까 틀렸고 5번에 산업단지와 개발사업의 개발조성들은 공동주택 건설 용지는 공공택지인데 이것도 수용 방식으로 할 때 공공택지다. 그렇게 얘기한 거니까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고요. 자, 세 번째, 국민주택법상 국민주택 건설 용지 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주택 건설 용지 확보인데 국가 지자체는 그가 소유한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함에 있어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줄쳐보시고요. 50% 이상 건설한 주택의 건설,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의 조합주택의 건설,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의 조성을 목적으로 당의 토지의 매수나 이임차를 원하는 자가 있을 때는 그에게 우선적으로 당의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동그라미. 국가와 지자체는 국가 지자체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거나 임차한 자가 그 매수 임차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나 조합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그 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때는 환매하거나 임대계약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가 있다. 자, 요건데, 자, 여기서 이렇게 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아까 설명한 경우를 우리가 자금까지 봤고, 요번에는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사업조치, 두 번째 자금, 세 번째는 주택의 건설 용지 확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집 짓는 사람, 그 다음에 건설 자금, 그 다음에 용지죠. 주택 건설 용지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국공유지의 우선 매각과 임대입니다. 자, 국유지와 공유지를 50% 이상 국민주택 규모로 건설하는 사업주체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하거나 임대한다. 그 우선적으로 매각을 받고 임대를 받고 2년 이내에 이거를 건설하거나 조성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2년 내에 건설을 안 했다. 조성하지 않았다. 이때는 환매 조치를 취한다. 무슨 조치? 환매. 이거. 다음 두 번째는 채비지 활용입니다. 채비지는 도시개발법에 부족한 비용으로 메꾸기 위해서 내다 팔기 위한 땅이 채비지죠. 채비지 총면적의 2분의 1을 집단으로 정해가지고 요거를 주택 건설, 국민주택 건설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채비지를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가 있고, 이 채비지에 매각할 때 그 매각 가격이 문제되죠. 가격은 감정가격이 원칙. 무슨 가격? 감정가격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임대주택을 이거를 채비지를 공급받아서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채비지를 매각받다. 이럴 때는 가격이 조성원가입니다. 무슨 원가? 조성원가라 뜻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용과 사용입니다.
주택법의 토지의 수용은 누가 하느냐? 공공사업 주체만 수용합니다. 공공사업 주체는 수용할 수가 있죠. 그러면 민간, 등록업자, 이 사람들은 수용을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수용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수용을 못해요. 수용을 못하니까 이 사람들은 매도 청구. 무슨 청구? 매도 청구. 다 같이 매도 청구 시작. 그죠? 매도 청구도 소 그림을 딱 그려놓으면 매도 청구하면 일단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떠올려야 돼요. 이제는 책에 있는 거, 서부노트에 있는 것도 너무 많아. 근데 그냥 딱 줄여서 마무리하는 거죠. 매도 청구하면 딱 떠오르는 게 머릿속에 딱 4가지. 첫 번째,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100%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돼요. 100%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원칙이지. 근데 그게 안 되잖아. 안 되니까 예외. 자, 특례죠. 그 특례로서 80%의 사용권만 가지면 돼. 80% 이상의 무슨 권? 사용권을 갖고 나머지는 무슨 청구? 매도 청구할 수 있으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80% 이상 95% 미만의 사용권을 갖고 있다. 이럴 때 매도 청구는 10년 전 지구단위 계획 결정 10년 전 원주민 이 사람들만 빼고 매도 청구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95%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했다. 이럴 때 매도 청구는 이때는 모든 소유자에게 무슨 청구? 매도 청구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모두 매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때 모두를 매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 사업조체가 5%에 해당하는 미만되는 이 부분을 매도 청구를 안 했다. 매도 청구를 안 해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럴 때는 사용 검사 후 소유자가 매도 청구할 수 있다. 무슨 청구? 소유자가 매도 청구. 이게 사용 검사 후 매도 청구. 그 사용 검사 후 매도 청구는 소유자가 매도 청구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이거죠. 여기 도로가에 아파트 짓는데 그러면 80%의 사용권만 가지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어. 근데 80% 이상 95% 미만 사용권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때는 10년 전 원조민 빼고 나머지는 매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95% 이상 사용권을 갖고 있다. 이럴 때는 이 5% 미만에 해당하는 이 모두는 여기는 5%가 모두 이때는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이거는 뭐 모든 사람에게 매도 청구할 수가 있다. 그런데 5% 미만의 매도 청구를 사업조체가 안 했다. 이럴 때는 사용검사 끝난 이후에 사용검사 후 소유자가 문제가 될 때 사용검사 후 소유자가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아, 이게 매도 청구 전부다다. 그럼 매도 청구는 딱 떠오르면 기억할 거는 매도 청구는 아하 3개월 이상 협의한다. 시가로 매도 청구한다. 공시지가가 아니고 뭐다? 시가다. 이걸 우리가 딱 떠올리면 되겠죠. 자, 이게 매도 청구에 관한 경우인데 일단 이렇게 우리가 알아두자고요. 자, 그러면 자, 2번 국가지자체는 국가지자체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는 임차한 자가 매수 또는 임차일로부터 3년 내에 국민대규모 조합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건설을 조성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환매하거나 임대계약서 딱 걸렸죠. 아까 여기 자
2년 내에 건설하거나 조성해야 되는데 3년이라 했으니까 틀렸다. X. 3번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용지로 사용하기 위해 개발사업 시행에 채비지 매각을 요구한다라. 그 도시개발사업 시행에는 경쟁 입찰의 방법에 의해 채비지의 총면적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수 있다. 그래요. 총면적의 2분의 1. 맞아요. 사업주체가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계획의 작성 전에 채비지 매각을 요구할 때는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채비지를 환지계 하나의 단지로 정하고 채비지 양도 가격은 감정평가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맞죠? 그런데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등은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맞아요. 틀린 것은 2번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좋아요. 됐고요. 자, 4번 수용과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리고 사업주체나 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할 때는 토지나 정착한 물건,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의 권리를 수용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등록업자를 제외한다. 만약에 등록업자 포함이라는 말 들어가면 틀리는 거야. 등록업자는 수용을 못한다 했잖아. 누구만 국가와 지자체와 같은 이들만 공공사업주체만 수용할 수 있으니까 등록업자 제외 맞고요. 자,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하는 경우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치법의 규정을 준다. 맞고요. 공치법 규정할 때 주택법의 토지 수용은 언제냐? 이날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얻으면 이때부터 수용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수용 시기가 사업계획 승인일을 사업인정고시로 간주한다. 이거를 사업인정고시로 간주해가지고 이때부터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 맞아요. 4번 국가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 재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관할 자치단체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오케이, 맞아요. 사업주체가 매수금액과 손실보상 업무를 위탁할 때는 그 매수금액과 손실보상 금액의 100분의 4의 범위 안에서 요율의 위탁수수료를 자치단체 지급한다. 자, 위탁수수료 줄쳐두시고. 자, 위탁수수료는 옆에 메모. 위탁수수료는 개발법하고 정비법은 100분의 4, 주택법은 100분의 2 이렇게 메모. 그래서 주택법은 100분의 2고 도시개발법하고 정비법은 100분의 4예요. 그래서 100분의 4 때문에 틀린 거죠. 5번이 틀렸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거 5번 별표하십시오.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주거용 단독주택인 건축법상의 한호 50호 이상의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맞죠? 아까 여기 적어놨잖아. 자, 한옥은 50호 이상 사업계획 승인 맞고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의 주택들은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자, 공구 분할 맞습니다. 사업조체는 공사의 착수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5년 내에 공사를 시작해야 된다. 공사 시작 5521 착공 551이니까 착공은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착공해야 돼. 시작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5번. 4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계획 승인은 신청을 받고 60일 이내에 승인합니다. 자, 그리고 사용검사는 신청을 받고 15일 이내에 합니다. 이때는 누가 하느냐? 시군구청장하고 국토부 장관이 사용검사권자가 되고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시도, 대도시장, 시장군수, 국장이 사업계획 승인권자니까 헷갈리지 말고. 좋아요. 맞아요. 5번 사업계획 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년의 범위 안에서 공사 착수기간을 연장. 공사 착수기간의 연장은 1년입니다. 다 같이 1년. 시작 1년. 그럼 이것도 여러분들 공부를 한 김에 우리가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거지요. 한마디로. 그럼 이것도 보면은 자, 우리 국계법에
개발 행위의 허가 제한. 개발 행위 허가 제한이 있고 정비법의 개발 행위 허가 제한. 그리고 건축법의 건축 허가 제한. 그 다음에 이제 주택법의 사업계획의 착공신고 이렇게 우리가 보자고요. 그럼 여기서 개발행위 국계법의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보전상 제한은 원칙이 1회에 하나여 3년만 제한합니다. 그 다음에 계획 수립 중인 지역의 경우는 3년에다가 연장 2년이에요. 여기는 1회에 하나여 연장이 2년 범위 안에서 연장. 요거. 그 다음에 정비법은 원칙이, 자, 여기 정비법은 원칙이 3년. 허가 제한이 3년인데, 여기서 연장 1회에 한해가지고 1년 범위 안에서 연장이야. 건축허가 제한 허가받고 2년 내에 착공해야 돼. 안 하면 허가를 취소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연장 1회에 하나여 1년 연장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최장 기간이 3년이고 여기는 최장이 4년이고 여기는 최장이 5년이니까 3, 4, 5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주택법의 착공승기는 5년이잖아요. 5년. 5년인데 여기도 연장을 하게 되면 1회 하나여 몇 년? 1년 연장이니까 이거 최장이 몇 년? 6년이다. 그래서 3, 4, 5, 6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디가 나오더라도 이렇게 알고 있으면 뭐 까짓 거 지가 어떤 문제를 내든 간에 다 걸리게 돼 있죠. 그런데 너무 많이 가르쳐주니까 여러분 머리 아플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정리가 돼 주면 어떤 문제가 나도 커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 제한, 정비법의 개발행위 허가 제한, 건축법의 건축 허가 제한, 주택법의 착공신고의 연장, 이런 거를 결부시켜서 같은 것끼리는 이렇게 비교하면서 공부하면 금방 공법이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참 저렇게 이러니까 저 뒤에서 쌤은요 공법만 하잖아요. 저희들은요 6과목을 공부했는데 힘들어 죽겠어요. 여기까지요. 나 알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힘 좀 같이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겨 5번 3년이 아니고 몇 년이에요? 1년이잖아요. 그래서 5번이 틀렸군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넘어가도 돼요. 자, 그 다음에 감리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8번으로 건너갈게요. 사용검사예요.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당한 거, 가장 옳은 거예요. 자, 사용검사권자는 시군구청장이다. 다만 국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공사는 국가 주택공사 지우시고 국가 한국토지주택공사 통지공사 말해야 되죠. 국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경우는 국토부 장관이 사용검사를 합니다. 맞아요. 맞고요. 그러니까 주택공사하고 국가가 사업주체일 때는 국토부 장관이 사용검사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누가 한다? 시군구청장. 여기 적어놨죠. 사용검사는 15일 이내에. 시군구청장인데 예외적으로 국장이 사용검사하는 거는 국가 그리고 누굽니까? LH공사 이들이 사업을 한다. 그때는 사용검사를 국장이 한다. 그 뜻입니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공동주택하고 부대, 복리시설은 각각 나누어 따로 사용검사를 받아야 된다. 공동주택하고 부대, 복리시설은 따로 나눠 사용검사하는 게 아니고 단지 전체니까 하나로 하는 거죠. 틀렸고. 사업주체와 시공을 보증한 자가 모두 파산한 경우는 시장 등의 시공계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이때는 입주 예정자가 시공자 선정하는 거죠. 틀렸고. 부대와 복리시설 등의 변경은 사용검사 시 일괄적으로 처리되므로 사업계획 승인 변경을 받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사업계획 승인 변경을 받아야 됩니다. 틀렸고. 건축법상 건물의 경우는 임시사용 승인 제도가 있으나
주택법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임시사용 승인 제도가 없다 했는데 거기 틀렸죠. 자, 주택법의 임시사용 승인 이래 보세요. 주택법의 임시사용의 승인,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건동 다 같이 대구공세 시작. 건동 대구공세 시작. 자, 건축물은 동별로, 그리고 대지는 구획별로, 그리고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임시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건동 대구공세 시작. 자, 건축물은 뭐별로? 동별. 그 다음에 대지는 뭐별? 구획별. 그리고 공동주택은 임시사용 승인할 때 세대별로. 뭐별로? 세대별로. 그래서 건동 대구공세 시작. 건동 대구공세. 그러니까 5번도 5번도 승인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없다고 했죠. 그럼 지금 몇 번 하는 거야 지금? 몇 번 풀었지? 8번. 8번 승인 제도가 있는데 없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틀렸고요. 맞는 거는 몇 번이에요? 1번인데요. 국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면 될 거를 뭐 주택공사, 한국통지공사 뭐 이렇게 해놨네요. 그거는 미스 오타지. 내용은 틀린 게 없어. 국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하면 됩니다. 알았어요? 정답이 몇 번이에요? 1번이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그거를 한 번 더 설명한 것이 9번 문제인데, 그래서 부당한 거 하는 게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거기에 5번에 사업주체들은 예정자는 주택건설 사업의 경우는 세대별로 공사가 완료한대. 예? 건축물은 세대별이 아니고 아까 뭐라 했어? 건축물은 뭐별로? 동별. 대지조성 사업은 뭐별로? 구획별. 그렇죠. 그리고 공동주택은 뭐별로? 세대별로. 이렇게 임시사용 승인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주택건설 사업의 경우 건축물의 세대별로 개서니까 그게 틀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4번에 임시사용 승인 대상이 공동주택일 때는 뭐별로? 세대별로 임시사용 승인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더. 건동 대구공세 시작. 건동 대구공세 알아두시고 됐고요. 정답은 5번이다. 10번 동그라미. 사업주체 행위자 이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요거를 우리가 이제 공급에 관한 파트. 어째 불었노? 저 아플나? 왜? 누가 손댔어? 나쁜 사람. 누가 손댄 같은데? 안 적었나? 자, 착공과 동시에 요거 이제 설명했으니까 다시 할게요. 자, 공급이 시작이 되는데 착공과 여기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합니다. 자, 해서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하죠. 자, 등기일 이후 60일까지. 자, 요 기간까지. 자, 요거를 우리가 이제 보면, 그러면 이날로부터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로부터 이 60일까지 이 기간 동안 사업 주체의 행위가 제한됩니다. 사업 주체의 행위가 제한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꾸면 저당권 등의 설정 제한이라고 합니다. 저당권 등의 설정 제한. 그러니까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담보물권을 설정한다, 용익물권을 설정한다, 매매정려 등의 방법으로 처분한다. 이런 행위를 못한다. 그거예요. 그게 바로 사업주체의 행위, 저당권 등의 설정 제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게 10번 문제. 자, 부당한 것. 사업주체로 사업계획 승인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 사업에 대해 건설된 주택 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이후 줄 쳐두시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입주 예정자가 당해주택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기간 동안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일정한 행위를 해서는 일정한 행위가 저당권을 설정한다. 그 다음에 임차권을 설정한다. 부동산 등기되는 임차권을 설정한다. 용익물로 설정 행위. 그리고 매매 정려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 이런 행위가 제한된다. 그거예요. 이게 제한되는 시점이 이날로부터 이까지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 2번 일의 경우 당해주택 대지의 저당권 또는 가등기 담보권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 전세권 지상권 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을 설정하는 행위인데 거기다가 지역권은 X라고 적으세요. 무슨 권은 X? 자, 전세권, 지상권, 지상권이 이런 건데 지역권은 아니에요. 또 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 그 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에 줄여주시고 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 고개 들어봐요. 여러분, 임차권은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물권이에요? 채권이죠. 등기되면 물건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등기되는 이 말 빠지면 틀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업주체가 할 수 없는 행위가 아닌가 물으면 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등기되는 말 빼버리고 그냥 부동산 임차권을 설정하는 행위 하면 안 되는데 이거 빠지는 거야. 그럼 틀리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매매 정려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 이 행위를 이 기간 동안 여기서부터 이 기간까지 입주 예정자 동의 없이는 이번에 그러한 행위를 사업주체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알았죠? 근데 사업주체가 못하는데 했다. 도안시 처벌. 입주 예정자 동의 없이 못하는데 사업주체가 어기고 했다면 처벌. 에? 아까 이 얘기 했을 것 같은데 공급에서 저당권 설정 제한만 2-2고 나머지 전매 제한 위반이나 공급에서 교란 금지 위반은 3-3이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한 것 같은데 그죠? 아마 도한 씨가 늦게 와서 못 들으신 것 같아. 그죠? 3-3이 아니고 얼마야? 2-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하는 거까지 알아두시라고. 아시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저당권 설정을 제한하면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건을 설정하거나 압류감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 등기에 뭐한다? 부기등기. 자, 부기등기, 우리 등기의 종류는 부기등기가 있고 종국등기가 있나요? 맞죠? 자, 그럼 부기등기는 소유권에 붙여서 부과하는 등기잖아요. 맞죠? 그럼 이 부기등기, 대지에 대한 부기등기를 언제 하죠? 대지에 대한 부기등기를 언제 해야 되죠? 이 땅은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이다 하는 거를 소유권에 딱 붙여가지고 등기하는 등기는 언제 하냐고요? 땅에 대해서는. 대지에 대한 부기등기는 이때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하고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한 부기등기는 이때 주택에 대한 부기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 이게 소유권 보존 등기는 사업주체 이름으로 하는 거고 이때 동시에 바로 분양받은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알았죠? 이게 그 등기란 말이야.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해. 그 등기와 동시에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주택에 대한 부기등기. 부기등기 이후에 압류, 감류, 가처분은 뭐가 된다? 부기등기 이후에 압류, 감류, 가처분한 것은 뭐냐고요? 효력이 발생해요? 안 발생해요? 안 발생해요. 무효지 무효. 효력이 발생 안 한다. 아시겠죠? 물론 예외는 있다. 융자를 목적으로 한다. 이런 거는 상관없는 거. 그렇죠? 이때 무효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돼요. 자, 요거 됐고요. 그럼 4번 부기등기란 주택건설 대지에 대해 대지 동그라미 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 모집 공고와 동시 딱 걸렸잖아. 이날이 아니잖아. 이날이 아니고 이날이잖아. 그죠? 모집 공고와 동시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 그러니까 입주자 모집 공고와 동시에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해야 된다 이 뜻이야. 하고 건설된 주택에 대하여는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한다. 다시 한번 더. 대지는 이때. 대지는 이때.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한 부기 등기는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 아시겠죠? 이걸 기억하시면 된다. 그러면 4번이 틀렸구나. 5번. 부기 등기 이후에 당해대지 주택을 양수하거나 제한 물건을 설정받은 경우 또는 압류, 감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로 한 경우는 그 효력을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 그 뜻입니다. 알았죠?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입니다. 자, 옛날에 어떤 대기업에 모 부장이, 여성 부장이 자기 아이가 공부를 안 하고 농대를 치니까 아이를 회사에 불러가지고 회사 벤치에서 아이를 훈계를 했어. 아이를 훈계하니까 엄마가 뭐라 하니까 아이가 훌쩍훌쩍 우는 거야. 우니까 엄마가 휴지를 가지고 눈물을 닦아서 턱 집어 던졌는데 그때 마침 나이 많은 노인이 빗자리 들고 청소를 하고 있었고 그 정원에 물을 주면서 청소를 하고 있었는 거야. 그 노인이 휴지를 던지길래 또 술어 담아서 휴지통에 넣었어요. 그러기를 몇 번이나 그 여자분이 부장이 그 짓을 하는 거야. 하니까 이 흐름하게 입은 청소부 같은 할아버지가 다가갔어. 여기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곳인데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여자가 의기양양. 아, 내가 이 회사의 부장인데 아무나 못 들어오죠.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얘기를 하면서 자식 앞에서 의수된 거죠. 의시돼서 그러시냐고요. 그래서 잠시만 그 휴대폰을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노인이 그 여성 부장한테 얘기한 거야. 그 휴대폰을 빌려주면서 하는 말이 자기 자식한테 너 공부 안 하고 저렇게 농땡이 치면 저 할아버지처럼 청소나 해야 되고 휴대폰도 없어서 거름배기처럼 휴대폰을 빌리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훈계를 하는 거야. 그 소리를 듣고 할아버지가 전화를 빌려서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하니까 그 회사의 인사과장, 인사국장인가 뭐 그 사람들 전화가 조금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후다닥 쫓아온 거야. 오는데 보니까네 이 여성 부장이 아는 사람이거든. 근데 그 사람이 오자마자 나이 많은 어른 앞에 90도 인사를 하는 거야. 회장님. 어떻게 됐을까? 뭐라고 전화했을까? 그 인사부장한테. 이 사람은 당장 오늘부로 해고하게 이렇게 전화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자기 회사에 다닐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 말 한마디로. 여러분 자식한테 훈계를 한다고 공부 안 하면 저렇게 거름뱅이처럼 노인이 된다. 저런 사람처럼 휴대폰이 없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겉모양만 보고 평가하면 안 되겠죠. 아시겠죠? 여러분 잠이 오길래 잠이 오는 사람들이 많아 보여서 내가 얘기한 거예요. 잠 좀 깨라고. 그건 잠이 깬 건지 잠이 더 왔는지는 모르겠다. 마을 주변이 없어서 그런지. 어쨌든 간에 사람 속을 평가하기 참 어렵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도 안 되는 사람 속은 알기가 어렵다 하는 그만 진짜 철학적인 말을 남기고 간 것 같아요. 여러분 공부가 어려우면 제가 처음엔 얘기한 말 생각날지 모르겠는데 공주시 제사 모셔요? 모셔요? 제사 모시구나. 덕배씨 제사 모세요? 제사 모실 때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이 뭐가 있죠? 과일 뭐가 있죠? 그때 말씀했어요? 뭐 올라가요? 그래요?
아따, 그 어른 돌아가신 분이 파인애플 엄청 좋아하시는 것 같다. 그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옛날부터 우리가 조율이시라 했잖아, 한마디로. 그러니까 재상이 꼭히 올라가야 삼실과는 감밤대추입니다. 뭐라고요? 그 감하고 밤하고 대추 이거는 절대 빠뜨려지면 안 돼. 그 제사상이 아니야. 그거 빠뜨려지고 다른 걸 뭐 파인애플, 과일 이런 거 올려도 좋은데 이거 세 가지는 빠지면 안 된다. 이거 세 가지 들어가고 나머지 들어가는 거는 아무 이상 없어요. 그런데 이거 세 가지 빠지고 엉뚱한 거 올라가면 그거는 엉터리 제사야, 한마디로. 조상님이 오셔가지고 안 먹고 돌아가실 것 같아, 내가 볼 때. 감은 왜 쓰는지 아시죠? 내가 이 얘기 한번 했는데 덕배 씨는 알고 있네. 감은 왜 써요? 감밤 대추를 쓰는 이유가 다 있어요. 이건 저는 고시 공부할 때 스님한테 들은 말인데요. 감을 쓰는 이유는 우리가 옛날 어른들은 이런 말을 했어. 감밤 대추는 감은 씨앗이 몇 개지? 감 씨앗이 몇 개지? 6개. 그러니까 이제 밤은 쪽을 낼 수가 있고 세 쪽. 그래서 이제 대추는 씨앗이 하나. 그래서 후손 중에서 임금, 삼정섬, 육판서 이렇게 이제 나오라는 의미에서 감밤 대추를 썼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별나단 거짓말이고, 감을 쓰는 이유는 이 부모님을 존경하라는 거예요. 아, 부모님이 아니고 이거 감은 회초리든 교육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갖다 참 붙인 말인데, 우리가 모든 식물은 음식을 먹고 과일을 먹고 씨앗을 땅에 묻으면 수박을 먹고 수박 씨를 땅에 묻으면 수박이 나오고, 참외를 먹고 참외 씨앗을 넣으면 참외가 나와요. 근데 감을 먹고 감 씨앗을 땅에 묻으면 감나무가 나와요? 뭐 나와요? 동환 씨 몰라요? 청선 씨 몰라요? 동현 씨 몰라요? 아, 시골에 안 살아봤어요? 감을 먹고 감을 땅에 묻으면요, 고염나무가 나와요. 우리말로 꾀양나무가 나온다. 무슨 나무가 나와? 감나무 안 나와요. 절대 감나무 안 나와요. 고염나무가 나온다고. 무슨 나무? 고염. 그 시골 말로 꾀양이라 하죠. 꾀양. 우리말로는 꾀양이라 하는데 꾀양, 고염나무가 나와요. 그러면 그거를 감나무를 만들기 위해서는 밑둥지를 잘라서 감나무와 과지하고 접을 붙여야 돼. 그래야만 감이 열립니다. 그게 감나무야. 아시겠죠? 접 안 붙이면 절대 감나무 안 나와요. 감씨앗은. 그러면 이게 뭐냐? 후손 중에 말 안 듣고 색소가 노란 놈은 회초리든 교육을 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미리 잘라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바로 인성을 바로 키워서 나가라 이거죠. 그런 의미고, 밤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예요. 부모 공경. 우리가 이제 모든 그 식물은 땅에 묻으면 떡잎부터 나와요, 줄기부터 나와요. 도안씨. 식물을 땅에 묻으면 기술 시간에 떡잎부터 나와요, 줄기부터 나와요. 진짜. 아, 내가 참 진짜. 줄기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떡잎부터 나오지. 안 그래요? 떡잎부터 나오는데, 이 밤은요, 통밤을 땅에 묻으면 이게 줄기부터 나와요. 떡잎이 아니고요. 그게 뭐냐? 부모가 온전히 땅에서 썩어가지고 자식을 하나 내민다 이거야. 자식을 하나 살리기 위해서 부모가 그렇게 희생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 은중경 하는 그런 의미인데, 밤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의미에서 제사상에 모신대요. 자, 그 다음 대추는 왜 쓰느냐? 대추는 세상에 나무들은 겨울 되면 얼어 죽어가고 싶어서 새끼를 동동동 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집에 대추나무 한 그루씩은 다 있죠. 그 대추나무에 뭐 달았어요? 소새끼 매달아놨어요, 한마디로. 그 그름팍에. 그 소새끼가 덩어리 가려우면 거기다가 기 대고 덩어리 끌고 뿔로 들이받고 이렇게 하는 거야. 진짜 그 조상의 지혜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대추의 열매가 더 단단하고 빛깔도 더 빨갛게 나온대요. 다른 나무들은 쓰러질 것 같아가지고 뭐 지주 때 세우고 묶고 뭐 생쇼를 하잖아요. 그 대추나무는 그대로 놔두는 거야. 그게 뭐냐? 세상을 후손들이 세상을 살다가 갖은 풍파 비바람을 맞이하더라도 꿋꿋하게 살 수 있는 인고의 정신을 가지라고
대출을 섰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때 힘들 때 이 세 가지 삼실과 얘기 한번 떠올리면서 이까지 거 뭐 별거 어려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합시다. 이제 기껏 해봐야 60 며칠밖에 두 달 남아서 두 달 맞죠? 맞으니까 조금 더 힘냅시다. 아시겠죠? 힘내고 원래 무조건 합격하자고요. 까짓 거. 뭐 어떤 우리 어려움을 당해서도 해왔으니까 이까지 했으니까 참고 끝까지 한번 가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힘내시고요. 자, 그러면 아까 몇 번 했어요? 10번 다 했어요? 10번 했어요? 네, 그래요. 자, 그러면 10번의 정답은 몇 번인가요? 4번이 틀렸죠. 자, 이게 언제부터 부기등기. 부기등기는 대지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하고요. 주택은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하고, 부기등기 이후에 압류, 감류, 가처분한 것은 뭐로 합니까? 무효로 한다 하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됐고요. 자,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다 뭐 이런 문제가 주택의 공급에 관한 문제인데 6페이지에 14번 들어가서 주택의 공급의 일반론 봅시다. 자, 그래서 주택의 공급에 관한 올바른 것.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했는데, 자, 여러분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모집을 승인한다. 이때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하는 문제인데요. 입주자 모집은 여기 봐요. 입주자 모집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신청을 받아서 5일 이내에 승인합니다. 그런데요, 믿을 수 있는 사람,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이런 사람은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민간 등록업자 이럴 때 승인받는 거니까 틀렸고, 2번 사업주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획 승인, 마감자재 목록표와 다르게 마감자재를 시공 설치하고자 할 때는 당초 마감자재와 줄치고요, 동질 이상으로 설치합니다. 요거 2년 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 동질 이상으로 해야 되는데 동질 이하라 해가지고 틀리게 나왔더라고. 속 뒤집어서. 그러니까 동질 이상, 같은 질 이상으로 해야 되지 이하로 하면 안 됩니다. 맞아요. 동그라미. 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입주예정자에게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제공 의무가 없다. 틀렸고요. 시공구청장은 제출받은 마감자재, 영상물 등을 사용검사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상 보관해야 되는데 1년 이상 틀렸고요. 그 다음에 사업주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마감자재 목록표 마감자재와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 설치하고자 할 때는 입주 예정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부득이한 사유로 마감자재 목록표와 다른 마감 시공 설치하고자 할 때는 입주 예정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입주 예정자의 동의는 받을 필요 없고 시장군수에게 승인을 받는 그런 경우죠. 동의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5번도 틀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는데 정답은 물론 2번입니다. 그렇죠. 2번이니까 봐두시고요. 자, 그 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동의는 안 받고 통지만 하면 돼. 5번은 입주예정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입주예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래서 5번도 틀렸고 4번은 2년 이상이고 3번은 뭐가 배공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2번은 맞고 1번은 시도지사가 아니고 시장군수의 승인 카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공 지방공사는 믿을 수 있으니까 승인 자체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이 정답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됐네요. 자, 그 다음에 16번 부동산 관련 제도와 토지이용 규제 제도와 관련한 법률적 근거가 다른 법령은 서로 연결한 것 중 틀린 것 했는데 최저 주거 기준의 설정, 이거 도시정비법 했는데 최저 주거 기준의 설정은
무슨 주거기본법으로 넘어가서 틀렸고요. 개발부담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 지정지역, 투기지역의 지정지역이죠. 그러니까 투기지역의 지정, 소득세법이고요.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은 주택법이고요. 표준 주택가격의 공시, 부동산 가격 공시 감정평가에 관한 법이고 맞는데 문제가 좀 이거는 여러분 새로운 문제, 이거는 부동산 개론과 연관되는 그런 문제라고 보면 되는데 일단 최저 주거 기준의 설정은 주거기본법입니다. 도시정비법도 아니죠. 그러니까 일단은 틀렸고 나머지는 관계법이 맞습니다. 자, 17번 리모델링 아까 봤던 그런 문제가 되니까 뭐 얘기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18번 별표하세요. 투기과열지구, 이거 까맣게 되어 있는 거는 박스형 문제거든요. 박스 문제가 세 가지인데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상한제, 21번 조정대상지역, 이 중에서 시험 문제에 나올 거는 조정대상지역은 100% 나온다고 봅니다. 알았죠? 자, 그럼 일단은 18번의 투기과열지구의 요건은 주택 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에 공급되는 주택의 총량 경쟁률이 5대 1입니다. 자,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총량 경쟁률은 10대 1. 고개 들어봐요. 머릿속에 외우려고 예수지 말라니까. 일단 잘 놔두세요. 그 투기,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조정지역 세 가지 모두에 동일한 거. 총량 경쟁률은 5대 1입니다. 그런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총량 경쟁률은 무조건 모두가 세 군데 다 10대 1입니다. 국민주택 규모의 총량 경쟁률은 10대 1이고 그냥 일반 주택의 총량 경쟁률은 5대 1이다. 알아두시고 그거 말고 그 다음에 2개월간 총량 경쟁률이 5대 1이고 디귿 주택의 분양 계획이 직전월로보다 30% 이상 감소한 것이죠. 그러니까 1번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박스 문제가 나올 때요. 잘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 거의 대다수가 몇 번이 답인지를 센스 있게 한번 정리해 봐요. 그럼 18번은 몇 번이죠? 방금 1번이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21번도 봐봐요.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기준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 자, 일단 과열지역은 시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3개월간 1.3배. 몇 배? 1.3배. 그 다음 가번에 2개월 동안 5대 1.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의 월평균 총량 경쟁률은 무조건 내가 10대 1. 10대 1. 그 다음에 위축지역은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마이너스 1.0입니다. 6개월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내가 지문 표시를 잘못했네. 그래서 1번에 3개월을 디귿에 3개월을 6개월로 고치세요. 몇 개월로 고쳐요? 6개월.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거는 조정지역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지금 설명 안 하고 이걸 풀어주는 이유는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고개 들어봐요. 박스 문제가 올해 공법한 문제가 최소한 8문제 나옵니다. 몇 문제 나온다고요? 최소한 8문제인데요. 8문제에서 박스 문제가 만약에 8문제 나왔다. 그러면 4문제에서 5문제는 정답이 1번이에요. 몇 번이라고? 왜 1번이냐? 이거는 출제자의 공통적인 생각이에요. 나도 지금 내가 만드는 문제 3문제 중에서 2문제는 정답이 1번이 되어 있죠. 왜? 잊어보기 전에 답을 미리 만들어 놓고 박스를 만들어요. 출제는 똑같아요. 한마디로. 이거는 복잡해지면 머리 아프잖아. 그러니까 일단 잊어보기 전에 1번에 답을 딱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2번 하나하나씩 고치는 거예요. 고쳐다가요. 3개월을 2개월로, 2개월을 1개월로, 뭐 6개월을 3개월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들기 유형에 따라서 만나니까. 그래서 일단 박스 문제가 나왔다. 모르겠다. 에?
모르겠다 하면 에라 모르겠다 몇 번? 1번. 근데 3번이 확인 답인데 1번 찍으라 하던데 그럴 때는 1번 찍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런 바보는 없을 것이고. 아시겠죠? 이렇게 얘기해줘. 그럼 조정지역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페이지 20번, 7페이지 20번 문제를 봐. 20번, 7페이지 20번. 이 문제는 진짜 내가 만들어도 잘 만드는데, 그런데 여기 이 문제 가만 보니까 여기 오늘 자료 갖고 온 문제 속에 다 있어. 아, 참네. 좀 중복, 내가 만들기 중복된 문제가 있는데. 자, 20번. 7페이지 20번. 조정대상 지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을 부다. 조정대상 지역이 뭐냐? 투기 목적의 청약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분양권 전매나 청약 자격 제한을 두는 지역으로서 국장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구역이 조정대상 지역이다. 맞습니다. 동그라미. 조정대상 주택가격, 청약 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주택 보급률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인 과밀지역과 주택의 분양 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위축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과열과 위축지역으로 구분한다. 오케이. 자, 조정대상 지역에서 건설 공급들은 주택과 주택의 입주로 선정된 집이란 전매 제한의 대상이 된다. 자, 이리 봅시다. 아까 선생님이 여기서 이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전매 제한이 언제부터 기산하느냐 이것부터 설명해야 돼요. 전매 제한은 일단 투조 분민입니다. 자, 투기 과열 지구죠.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입니다. 그리고 민간 택지죠. 그러니까 공공택지 외잖아요. 공공택지 외에 국토부 장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지정한 지역이죠. 이 네 가지가 전매 제한 대상입니다. 이 두 가지는 지위만 전매 제한. 그러니까 여기는 분양권만 전매 제한입니다. 뭐만? 분양권만. 요 분양가 상한제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요거는 지위 플러스 주택 이 모두가 전매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전매 제한의 기산점은 언제부터냐? 이리 보세요. 자, 이제까지는 입주자 모집을 합니다. 자, 봐요. 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사업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면 시군구청장이 5일 이내에 승인해 줍니다. 모집공고 해라 좋다. 승인을 받고 이제 사업주체가 모델하우스 지어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해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젊은 아가씨들 예쁜 사람들 배치시켜 놓고 여기 가면요 놀러 가봐요. 남자들 진짜 임금 대접 받아. 서로 자기한테 끌고 가려고 커피 주고 갖은 미소로 다가온다. 대답도 없네 진짜. 다 집이 있으니까 안 가봤다 이거지. 애 어렵고 한번 가봐요. 내 어릴 때 한번 가보면 자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럼 여기서 이제 가가지고 그 이쁜 아가씨한테 꼬시켜가지고 부부간에 갔다가 사오고 온 사람도 있죠. 부인은 하지 말작하고 남자는 이쁜 아가씨한테 혹강 넘어가가지고 하작하고 이래가지고 입이 15번 나고 사오고 온 사람도 있어요. 아파트로. 어쨌든 간에 최초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이제까지는 이날로부터 전매가 기산됐습니다. 이날로부터 전매가 기산이 돼 시작이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자 금이시 아파트 청약 신청 어디서 합니까? 모델하우스 가서 합의해요? 은행으로 합니까? 요즘은 은행에 다 합니다. 인터넷으로 다 신청하잖아요. 갈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신청하면 언제 당첨자 발표일이 나와 있죠. 발표 나와 안 나와? 그 발표일에 내 이름이 딱 뜨면 나는 당첨이 된 거야. 아시겠죠? 그날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입니다. 무슨 된 날? 그럼 이제까지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기산을 했는데, 자, 일단 당첨이 됐으면은 거기서 이제 입주자로 선정이 된 날이거든요. 입주자로 뭐 된 날? 선정된 날. 이 날로부터 전매가 기산됩니다. 이 날로부터 전매 제한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몇 년 범위 안에서 10년 범위 안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인데, 여기서 이 등기하기 전까지는 당첨이 되고 입주자로 선정이 된 날로부터 등기하기 전까지를 우리가 G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이걸 우리가 무슨 권? 분양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권? 분양권. 그럼 이 분양권이 제한되는 게 두 가지야. 투기과열지구하고 뭐해요?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하고 뭐하고? 조정지역이 이게 지위만 제한된다고요. 그럼 주택은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주택은 팔아도 제재 안 받습니다. 뭐만? 분양권만 못하는 거야. 분양권만. 아시겠죠? 분양권만 제한받는다. 이때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5년이 초과되면, 몇 년이 초과되면? 5년이 초과되면 전매 제한 기간을 몇 년으로 한다? 5년을 초과하면 몇 년으로 한다? 더 좁네. 5년으로 한다. 몇 년으로 한다? 그래서 전매 제한 기산점을 선정된 날로부터 기산해가지고 등기하기 전까지 5년을 초과하면 5년으로 하고, 그게 전매 제한 기간이고,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한 전매 제한은 이 날로부터 몇 년? 10년 범위 안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전매를 할 수 없다. 이게 전매 제한이야. 아시겠죠? 그 전매 제한 기산점이 언제라고? 입주자로 뭐 된 날? 선정된 날. 그럼 무조건 이거 원래는 무조건 이거 나온다 이게야. 입주자로 선정된 날이니까 이거 절대 놓치지 말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3번 조정 대상 지역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및 주택이 입주로 선정된 지위는 전매 제한의 대상이 된다 했는데 이게 틀렸죠. 뭐가 틀렸냐? 주택이 들어가서 틀렸다고. 뭐가 들어가서 틀렸다고? 다시 한번 더 봐요. 조정 대상 지역 건설 공급되는 주택, 그게 틀렸다 이 말이야. 주택이 아니고 뭐라고?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만 전매 제한이니까 투기과열지구하고 조정 대상 지역은 뭐만? 투기과열지구하고 조정 대상 지역은 뭐만? 지위만, 분양권만 전매 제한된다. 그거 절대 놓치지 말라. 그럼 이거는 틀렸고, 주택 때문에 틀렸고. 4번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은 경기 부산 지역 40여 곳 지정되고 투기지역 과열지구 그 외의 지역으로 구분이 된다. 맞고요. 조정대상 지역의 투기지역에서는 LTV 아파트 시세의 40% 한도, 그러니까 대출 한도죠. 대출 한도는 아파트 시세의 몇 프로? 40% 한도 내에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무슨 지역? 조정대상 지역. 정답은 몇 번? 3번. 이거는 100% 나온다. 그래서 100%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21번 여기서 아까 봤던 거고, 요거는 21번은 6개월입니다. 그런데 요거를 아직 가물가물 잘 모르잖아. 모르니까 서부노트에 있는 내용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자고요. 자, 그럼 정리하면은, 자, 한번 봐요. 자, 보면은 조정대상지역 페이지 222페이지. 서부노트 222페이지 조정대상지역은 과열지역은 일단 과열지역은 네 번째 줄 3개월 그리고 1.3배 동그라미 몇 개월? 3개월 222페이지 3개월 몇 배? 1.3배. 그 다음 밑에 늘어서 위축지역. 위축지역은 6개월간 마이너스 1.0. 몇 개월간? 6개월간 마이너스 몇 프로? 1.0. 알아주시고. 그러니까
그리고 과열지역은 과열이니까 동그라미 2번 3개월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의 동그라미. 뭐라고? 증가. 그러니까 여러분 과열이니까 증가잖아. 과열이니까 증가고. 그 다음 위축은 밑에 동그라미 1번 3개월 연속 주택매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했던 거예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222페이지 좀 보라니까. 참네, 책을 왔다 갔다 해요. 자, 222페이지 거기 2번에 지정대상 지역에 과열 지역에 동그라미 2번 3개월간 분양권 전매량이 20% 이상 뭐라고? 증가 동그라미. 그 다음 위축지역은 동그라미 1번에 20% 이상 뭐? 감소. 왜? 위축이니까 감소고 과열이니까 증가라고 내 이 말을 해주기 위한 거야. 아시겠죠? 이걸 외우려고 애쓰지 말고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과열지역은 과열이구나. 그러니까 3개월간 몇 배? 1.3배 초과고 그 다음에 3개월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30% 이상 늘어나는 것이구나. 위축지역은 6개월간 마이너스 1.0이고 3개월간 주택매매 거래량이 20% 이상 감소한 지역이구나. 그리고 하나 더 높아심에서 마지막 3번 동그라미 3번 과열지역의 3번 위축지역의 3번 보면 시도별 주택보급률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과열은 이하 그리고 위축은 초과. 오케이? 어차피 시험 문제 내봐야 지가 뭐 내겠어. 증가를 감소로 고치거나 뭐 숫자 고치거나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럼 일단 머릿속에 다 쳐버리고 이것만 기억하자. 과열지역은 몇 개월간 몇 배? 3개월간 몇 배? 1.3배. 위축지역은 6개월간 몇 배? 마이너스 1.0배. 마이너스 1점. 오케이? 마이너스 1%. 아시겠죠? 그 정도는 기억하고 가요. 그러면 조정지역에 설림없이 길게 내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박스 문제를 내도 박스를 뭐 이만큼 한 페이지 차지하는 문제를 못 내잖아. 안 그래요? 그러니까 딱 압축해서 낼 만한 거는 그것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만든 요 정도 문제는 딱 봐야 된다. 박스 문제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자 과열지역은 3개월간 몇 배라고? 1.3배. 그리고 가번에 뭐 이거는 심심한 게 넣어놓고 그 다음에 내가 나번만 딱 넣을 거야. 보통은 직전을 소급하여 3개월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지역이라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틀린 거잖아. 뭐라고요? 과열은 뭐라고? 위축은? 그렇지. 상식이잖아. 아시겠죠? 그렇게 보면 돼. 그럼 이 정도 보면 틀림없다고 나는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23번의 토탈적인 문제 24번 토탈 문제인데 주택법량의 투기 주택 공급에 관한 설명이 틀릴까? 위반하여 주택 청약 저축 증서등을 양도 양수한 자는 3년 3천만 원 동그라미.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관광특구의 건설 공급들은 공동주택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의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요거 체크해 놓으세요. 자, 분양가 상한제 서부노트 살짝 한번 보면 215페이지 제일 밑에 있습니다. 자, 분양 가격을 분양 가격 이하로 공급하도록 딱 정해놓은 것이 분양가 상한제인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215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공공택지 그리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민간택지에서 국장이 주거정책 심의를 거쳐 지정한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다. 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적용이 안 되는 게 있다. 그게 도경관. 다 같이 도경관 시작. 시경관이 아니고 도경관이라고요. 도시형 생활주택
경제자유고요. 관광, 고개 들어봐요. 왜 도경과는 분양가 상하제가 적용이 되지 않을까요? 이게 적용 안 할까요? 도경과는 왜 제외할까요? 네? 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안 할까요? 보기 들어봐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까 국가가 권장하는 주택입니다. 국가가 뭐 한다고? 불법을 양성화시켜주는 주택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은 어디야? 인천 송도와 같은 국제도시 지역이죠. 외국 자본을 유치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 관광특구 제주도 6호에 중국의 자본을 끌어들여야 되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러한 경관, 경제자유구역하고 관광특구는 외국 자본을 유치해야 되는데 외국 자본의 유출을 막는 걸림돌이 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면 안 되잖아. 이때는 분양가 상한제를 뭐한다? 적용을 배제한다 그 뜻입니다. 알았죠? 그럼 고개 들어봐요. 관광특구로서 관광특구 안에 공동주택인데 층수가 40층이고 높이가 120m예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응? 안 받아요? 50층 이상이고 150층 이상이니까 이상이 돼야 안 받잖아요. 그렇죠. 50층 이상이거나 150m 이상이 돼야 안 받잖아요. 그러면 50층 이상이 아니고 150m가 아니면 받아요. 아시겠어요? 이게 40층이고 높이가 120m에서는 분양가 상한 적용 받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이해를 해두고 가라 그 뜻입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우리 금희 씨가 힘들어한다. 선생님 쉴 때가 됐는데 왜 안 쉬고 계속 밀어붙이냐. 이렇게 지금 표정을 짓고 있는데 한두 문제만 풀면 되는데. 에? 쉬세요.